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중국 동포 집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동포가 중심이 된 대규모 집거지, 가리봉동이라든지 대림동이라든지 또는 광진구의 자양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알아봤고요. 그렇게까지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 동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거지들을 부천 또는 시흥 그리고 수원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주가 되면서 거기에 중국 동포들이 일부 있는 집거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중국 동포 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왼쪽 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동이라든지 광진구 자양동, 시흥 정왕동, 부천의 신곡본동, 수원의 매상 거등동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안산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중심이 되면서 중국 동포들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안산시의 원곡동, 선부동, 그리고 화성시의 향남 또는 향남의 일부인 바란의 외국인 거리, 그리고 성남시의 수진동, 중국 동포타운, 그리고 인천 차이나타운과 부산 차이나타운을 외국인 중심지지만 소수의 중국 동포들이 집거하고 있는, 집중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가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지금 안산의 위치를 보시면은 인천 그리고 시흥 그리고 안산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안산이라는 것도 역시 서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화성시는 남쪽으로 훨씬 내려가서 지금 있고요. 화성시의 이제 향남을 한번 지도에서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향남이라고 하는 곳의 위치를 보시면 조금 좀 더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동쪽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동포들은 서남권, 서울의 서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뻗어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은 서남권에서 조금 먼 지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한국에서 다문화 특구다 또는 외국인의 성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고 중심적인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안산 지도를 보시면은 안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이제 원곡동에 올라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안산역에서 위쪽 편에 집중적으로 상점들이 발달되어 있고 외국인들이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곡동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선부동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으로 걷다 보면은 그냥 걷더라도 한 30분 이상이 걸릴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역에서부터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하도를 거쳐서 이 원곡동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길에 다양한 식당들, 베트남 식당이 됐건 인도네시아 식당이 됐건 다양한 식당들이 있고 또 장이 열리는 날은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대라고 할까요? 그 매대에는 뭐 중국 분들도 있고 중국 동포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중국 동포 분들의 숫자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만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다양한 물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선부동 쪽으로 올라가면은 러시아 또는 중앙아시아 상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또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안산 내에서도 다양한 분표를 보인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산을 다문화 특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는 한국 속 아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안산이라는 곳이 시화공단이라고 하는 시흥과 화성을 연결했기 때문에 시화공단이라고 했고요. 안산의 옛 이름이 반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월공단, 이 공단이 있던 지역입니다. 이 공업단지가 1980년대 초부터 만들어졌고 주로 중소 규모의 제조업체들, 저부가가치 업체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동자가 필요로 했고 이 노동자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지금의 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시화공단, 반월공단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고용이 노동자로서 시작된 최초의 곳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부족하게 됐죠. 그러면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안산에 들어와서 일하게 됐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103개국에 8만 4천 명, 그러니까 103개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대다수의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안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국의 도시는 이제 안산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구상으로 보면요. 중국 동포가 5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포가 다수로 대표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 타운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중국 타운도 아닙니다. 차이나 타운도 아니라는 거죠. 고려인 동포들 역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75% 정도가 동포들임에도 불구하고 동포보다는 일반 외국인들, 다문화 노동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안산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안산의 원곡동에 2008년도에 전국 최초로 이러한 외국인들을 위한 주민센터가 생기게 됩니다. 다문화 지원 본부라는 데서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상담을 벌이게 됩니다. 한국 생활의 어려움 같은 것에 대한 것이죠. 그냥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통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을 통역으로서 채용하고 심지어는 직원으로 채용하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어 교육도 하게 되고요. 뭐 다양히 한 환전도 하게 되고 외국인들을 위한 도서관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보건소 이런 편의시설들도 외국인들에 맞게끔 특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가 3곳 이상 설치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걸어서 3, 40분이 걸리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다문화센터를 설치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늘리게 됐고요. 특히 2009년에는 다문화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특구는 원곡동에서 좀 더 먼 쪽,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사는 선부동으로 확대 운영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사실 안산이 다문화에 있어서 특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축제도 열리게 되죠. 다문화 축제.
그리고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세계 음식을 먹고 싶으면은 안산에 와서 러시아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중앙아시아 음식도 빵도 먹을 수 있고 또는 베트남 음식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다문화 체험관이 됐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유럽에서 지정하는 상호 문화 도시, 인터컬처럴 시티라고 하는 상호 문화 도시에 안산이 지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문화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안산 중국동포는 어떠냐? 이 귀한 동포 사회가 중심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산에는 이 귀한 동포들이 2006년에 연합 모임도 출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고령자가 많아서 경로당도 있습니다.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데 중국 동포가 가장 다수입니다. 그렇지만은 겉으로는 전체 외국인들과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국 동포들, 안산에 있는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인일까? 외국 출신인가? 물론 중국 출신이니까 뭐 외국 출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동포 아니겠습니까? 또 중국 출신이라고 하니까 중국의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할 수 있는 화인. 그런데 사실은 화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들은 한인의 후손으로서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뭔가 구별돼야 되는 것일까요?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인데도. 또 이들은 안산의 주민으로서 다문화사의 일원으로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중국 동포들의 역할이 안산에서는 좀 더 대표화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알아볼 것은 우리가 성남시입니다. 성남시의 지금 위치, 동포타운 위치를 보는데요. 이 3만 3천 명의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동포다. 여기도 역시 양꼬치 거리가 수진동을 중심으로 있게 되고요. 반면에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1990년대부터 외국인이랑 중국 동포가 거주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 교회도 만들어졌고 당시 중국 동포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 이주지, 가리봉동과 같은 곳이었는데 집거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된 것이죠. 초기 이주지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한 동포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산과 성남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한 동포들 중심으로 외국인들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는 곳은 중국 국적자들, 특히 화교라고 알려져 있는 옛 중국 화교들, 그리고 새로운 신화교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중국 한족들 속에서 중국 동포가 일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의 초량의 차이나타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러시아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이 두 군데에 중국인이 중심이 됩니다만은 거기에는 또 중국 동포들도 같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중국 동포들이 집거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 가운데 다문화 색채로 어떻게 보면 동포보다는 외국인으로서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에 귀화하신 분들이 많은
그런 독특한 특색으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집거지로서 숫자에 비해서 드러나지 않는 지역들을 알아봤습니다.